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입니다. 영상을 좀 보고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라가르드 총재님도 정말 고맙습니다. 문 대통령이 턱시도 입은 모습도 처음 보게 되네요. 근데 조대진 변호사님, 홍준표 대표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푸대접을 받았다라고 폄하를 했었는데 사실과 좀 다르죠. 그렇죠. 이제 홍준표 대표는 뭐 자신감 있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니까 미국 국빈 대접을 못 받았다는 식의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대접을 못 받으니까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안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좀 사실과 달랐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유엔 총회차 참석하신 거기 때문에 미국 국빈 자격으로 가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미국 국빈 자격으로 가실 때 나오는 미국 담당자들은 안 나오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착각해서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잘못된 얘기를 전달한 부분인데 이게 의도적이었는지 아니면 몰라서 정말로 실수한 것인지에 관련돼서는 조금 얘기들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엔 총회 참석하기 위해서 미국을 갈 때는 미국 쪽 인사가 안 나오는 게 관례라는 거죠. 과거의 대통령도 그랬고. 관례가 아니고 너무 당연한 의전 절차죠. 예. 그러니까 미국이 초청해서 갈 때는 뭐 이제 미국 대통령이 나오면 최고로 좋지만 그런 경우는 아주 이례적이고요. 예. 대부분 의전장 혹은 의전국의 대리가 나와서 영접을 합니다. 예. 혹은 뭐 부통령이 나오거나 하는 경우도 이제 간혹 있죠. 이게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뭐 가깝게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모두 다 이 미국의 초청으로 방문했을 때는 미국 쪽의 의전 절차를 따랐고요. 유엔 총회 방문 때는 미국에서는 나오질 않았다는 그렇겠죠. 거예요. 우리나라 대사와 우리나라 이제 의전에 의해서 유엔 총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순방은 똑같습니다. 예. 특별히 더 이 우대받은 것도 없고 특별히 푸대접 받은 것도 없고 의전 절차에 따라서 그대로 됐기 때문에 예. 홍준표 대표의 이제 어떤 비판은 사실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 조금 씁쓸하네요. 아, 그럼요. 저기 유엔에 100개국 이상이 다 오는데 예, 또 한 나라 대통령 어떻게 모시겠어요? 큰 잔치가 열린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이번에 너무 중요하잖아요, 미국에서. 중요하죠. 유엔에서 우리가 지금 북에 대해서 트럼프가 굉장히 세게 했잖아요. 북을 초토화시킬 거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게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수험생이 자격으로 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수험생이 집 밖에 나갔는데 뒤에다가 거의 험한 얘기를 한 거랑 저는 똑같이 봅니다. 그 안보나 이런 쪽에 대해 북핵이나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좀 비난이나 이런 것 좀 하지 말고 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여야가 가서 청와대에서 회의도 예. 손잡고 얘기하고 내정은 얼마든지 싸워도 좋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각자 있는 대로 그건 머리카락 듣고 싸우고 멱살 잡고 싸워도 시컷 싸우고 괜찮은데 안보에 관해서는 좀 밀어주자. 특히 해외에 가서 외국 대통령하고 하는데 뭐 한 사람도 없다는 또 이런 썰렁한 얘기 좀 하지 말고 그런 얘기는 좀 밀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안 되는 걸 바라는 그렇죠. 것처럼 보여서는 안 그렇죠. 되겠죠, 네. 국민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미 정상회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조대진 변호사님.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비행기를 타러 올라가는데 약간 지금 머리가 그렇죠. 이 사진이거든요. 근데 예. 뭐 나름 뭐 조금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머리숱이 되게 얇습니다. 머리카락이? 예, 머리카락이 되게 얇으시고요. 예. 더더군다나 이제 뭐 요즘 뭐 경무 때문이기도 하지만 머리 손질에 관련돼서 뭐 염색을 자주 하신다든지 이런 좀 스타일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흰머리가 처음에 취임하실 때보다 좀 더 많이 드러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워낙 지금 요즘 뭐 국내 정치 상황도 그렇고 경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뭐 예. 안보 상황도 그렇고 아마 차나 이런 데 이동
활동하는 와중에서는 조금 눈을 붙이시기도 하고 이럴 겁니다. 그런 와중에서 머릿결이 조금 잘못한 그걸로 보시면 되지 막 탈모가 있다거나 뭐 예.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 다만 이제 치아 부분은 조금 스트레스 때문에 수술을 했다는 공식 보도가 나온 것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 시절에도 그렇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몸으로 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좀 그런 면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른 치아, 예전에 그 노무현 정부 때도,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 치아를 10개를 드러내셨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최근에도 지금 남아있던 이 중에서 두세 개가 조금 흔들리셔서 그 절개를 하고 임플란트를 시술을 하는 그 과정을 거쳤는데요.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바로 또 이제 대국민 뭐 발표라든지 이런 것 나오실 때 얼굴에 좀 멍이 임플란트 시술로 인한 뭐 주사 자국들 때문에 예. 안에다 넣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멍이 들기도 한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대통령의 입장에서 지금 북핵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현안이 스트레스가 안 된다면 그건 또 거짓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청와대가 이야기를 하니까 예. 원형 탈모면은 원형 탈모다 얘기한들 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예. 요즘에 젊은 회사원들이 직장에서 스트레스로도 30대들이 원형 탈모가 많아요. 남성, 여성.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보세요. 북핵 스트레스. 국내에서 또 정치권 지금 여야 갈등, 인사 스트레스.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또 이제 누적돼 있는 뭐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스트레스. 삼중고, 사중고여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원형 탈모여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대통령 직무 뭐 놓겠습니까? 끝까지 수행해 나가시겠죠. 이 참여정부 시절에 민정수석 비서실장 하면서 일을 10개 드러냈어요. 예. 대통령이 아닌데 그때 일을 악물고 일을 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이시니까 일을 더 드러내도 할 수는 없다. 예.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그럴 각오로 지난 대선에 어찌 보면 이제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조기 대선을 통과해서 대통령이 취임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뭐 여기서는 정말 사직생, 생직사의 신념으로 예. 지금 이 국정에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응원해 주는 수밖에 없죠. 국민의 일원으로서.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도 굉장히 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번에는 두 명의 야당 대표 행보를 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이제 민생 속으로 들어가겠다 호남을 갔는데 영상으로 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슴 설레면서 왔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천흥리 주민 여러분들께 인사도 드리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잠도 자려고 왔습니다. 또 아유 여기 꽤 넓네요. 이제 여기서 이제 어느 입을 요걸로 쓸까요? 입을 쓸까요? 예, 그러면 되겠네요. 자. 참 이불까지 초록색으로 하필 초록색을 골랐습니다. 윤 대표님 저렇게 이불 깔고 하룻밤을 잤다는 건데 본인의 약점을 좀 보완하려는 행보긴 하거든요. 그렇죠. 뭐 서민 속으로 다가고 예. 민중 속으로 다가고 또 9월 19일이 과거 5년 전에 그 대선 출마한 지가 딱 5주년 되는 거거든요. 5년 돼서 전국 지구당하고 지역을 지금 다 돌겠다고 하는데 예. 저렇게 해서 민심 청취를 잘하고 했으면 좋은데 또 가는 데마다 홀대론을 또 자꾸 얘기하는 호남 예. 가서는 호남 홀대론 또 충청도 가서는 충청 홀대론 자꾸 이렇게 하니까 노회찬 뭐 의원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대통령 선거운동을 혼자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좀 비판적인 여론도 있는데 그동안에 안철수의 새정치 국민들이 5년간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지난 대선 떨어지고 나서 새정치가 도대체 뭐냐. 새정치가 아니라 이게 헌정치 뭔가 보여주지를 못한다 했는데 그동안에 하여튼 민주당에 여당이 협조하면은 민주당 이중대라고 하고 아니면은 또 배반자라고 하고 또 왔다 갔다 해서 요새는 또 극중주의라고 해서 중간에 또 그걸 선택한다 극중주의를 또 내세우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파를 떠나서 정책별로 하여튼 그 케이스별로 판단해서 철저하게 중용을 지키겠다 뭐 이런 전략인데 하여튼 이번엔 당장 내일 또 대법원장 표결도 있고 한데 예. 제가 보기에는 뭐 전국을 투어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물론 뭐 절차 나무랄 건 아닌데 당에서 좀 중지도 모으고 지금 어떻게 지금 새로운 정부를 꾸려나갈까 국민의당이 도대체 포지션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당원들하고 조금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예. 첫 번에 당 대표대에서 첫 회의에서 우리 당의 적은 외부에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저 그 얘기가 좀 틀린 것 같아요.
국민의당의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예. 자칫하면은 호남 중진 의원들의 또 역풍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다른 쪽에서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당의 중심을 좀 빨리 잡는 게 좀 더 급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스스로가 좀 마초 이미지가 네네. 있어가지고 여성들과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득보다는 또 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이거 좋은 행보입니다. 자꾸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어떻게 한 식으로라도? 번의 이미지가 바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보면 당시 홍준표 후보가 가장 곤욕을 치른 게 여성에 대한 가치관이에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마초, 강한 마초 이미지도 있고 어찌 보면 좀 남존여비, 봉건적 또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이 집안일은 여자가 하라고 신이 한 것이다. 예. 라고 이제 이렇게 단호한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역풍을 맞았고 그때 신불리, 심상정 후보가 얼마나 많이 그렇죠. 정말 거기에 대한 질타를 했습니까? 뭐 세탁기 얘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그걸 좀 불식시켜 보고자 이번에 마초에서 어찌 보면 이제 좀 여성 속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아까 안철수 대표가 국민 속으로, 민중 속으로 이 선배가 같은 당에 있잖아요. 손학규 전 고문이 이거 했던 거거든요. 민생 투어. 그럼 이제 조금은 약간 뻣뻣해 보이는 이미지를 아주 자연스럽게 만드는데 예. 안철수 대표는 공을 들여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홍준표 대표는 좀 친여성 이미지로 전환될 수 있으면 예. 좀 구수하고 동네 아저씨 같은 모습은 강점이 될 수 있거든요. 또는 진솔한 화법이라든가. 문제는 말하는 것마다 다 좀 여성 비하, 예. 여성 혐오 이렇게 이제 문제가 계속 역풍이 불었었는데 그걸 바꾸는 건데 아주 재밌는 장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젠더 의식, 젠더 예.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더니 트랜스젠더는 아는데 젠더 이런 얘기를 폭력이 또 무엇이냐? 했어요. 그래서 너무 20대들에게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예. 꼰대당 이런 별칭으로 불린다. 예. 근데 이게 좀 이제 비속어긴 합니다만 이 어른들을 비하하는 젊은이들의 비속어죠. 저희 때도 또 젊을 때는 많이 이런 얘기들 했는데 아버지나 선생님들한테. 그런데 지금 딱 그 이미지 같은 당의 예. 이미지에 갇혀 있는 게 사실인데 이런 좀 이질적이고 낯설고 좀 이 내 자리가 아닌 것 같고 좀 이 좌불안석일 수 있지만 예. 홍준표 대표가 계속 부딪혀야 돼요. 그런 자리가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그럼 비로소 이제 젠더 의식도 생기고 예. 꼰대 이미지도 떨어지고 마초 이미지도 좀 희석하고 또 여성들의 삶도 이해하게 되고 이 범연을 좀 넓힐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 첫술에 배부르려는 생각 버리고 조금 피곤하고 힘들어도 계속 이런 자리를 가지시라고 알겠습니다. 강권하고 예. 싶습니다. 근데 조 변호사님, 젠더 폭력이라는 건 한때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게 됐었던 그렇죠.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그 부분을 모르고 젠더에 관련된 여성 단체장들과 만났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 일단 행사를 개최했다는 것 자체는 뭐 진정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냥 개최하지는 않으셨을 테니까요. 근데 다만 홍준표 그 대표가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비난을 받는 이유가 어떤 그 자리, 모임 이런 거에 대한 목적 자체를 아마 모르고 온 듯한 준비가 안 된 듯한 행동들 때문에 비판을 받는데 아마 어제 관련돼서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여자 발제자, 여성분이 관련된 여성 문제에 관련된 부분을 발제를 하고 있는데 조는 모습을 초반에 보였다든지 아니면 관련돼서 당연히 여성 문제에 관련된 젠더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모르는 듯한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 예. 그런 부분에서 비판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라가르드 총재님도 정말 고맙습니다. 문 대통령이 턱시도 입은 모습도 처음 보게 되네요. 근데 조대진 변호사님, 네. 홍준표 대표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푸대접을 받았다라고 폄하를 했었는데 사실과 좀 다르죠. 그렇죠. 이제 홍준표 대표는 뭐 자신감 있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니까 미국 국빈 대접을 못 받았다는 식의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대접을 못 받으니까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안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유일해적이고요. 예. 대부분 의전장 혹은 의전국의 대리가 나와서 영접을 합니다. 예. 혹은 뭐 부통령이 나오거나 하는 경우도 이제 간혹 있죠. 이게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뭐 가깝게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모두 다 이 미국의 초청으로 방문했을 때는 미국 쪽의 의전 절차를 따랐고요. 유엔 총회 방문 때는 미국에서는 나오질 않았다는 그렇겠죠. 거예요. 우리나라 대사와 우리나라 이제 의전에 의해서 유엔 총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순방은 똑같습니다. 예. 특별히 더 이 우대받은 것도 없고 특별히 푸대접 받은 것도 없고
의전 절차에 따라서 이게 좀 사실과 달랐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유엔 총회차 참석하신 거기 때문에 미국 국빈 자격으로 가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미국 국빈 자격으로 가실 때 나오는 미국 담당자들은 안 나오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착각해서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잘못된 얘기를 전달한 부분인데 이게 의도적이었는지 아니면 몰라서 정말로 실수한 것인지에 관련돼서는 조금 얘기들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엔 총회 참석하기 위해서 미국을 갈 때는 미국 쪽 인사가 안 나오는 게 관례라는 거죠. 과거의 대통령도 그랬고. 관례가 아니고 너무 당연한 의전 절차죠. 예. 그러니까 미국이 초청해서 갈 때는 뭐 이제 미국 대통령이 나오면 최고로 좋지만 그런 경우는 아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입니다. 영상을 좀 보고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로 됐기 때문에 예. 홍준표 대표의 이제 어떤 비판은 사실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 조금 씁쓸하네요. 아, 그럼요. 저기 유엔에 100개국 이상이 다 오는데 예, 또 한 나라 대통령 어떻게 모시겠어요? 큰 잔치가 열린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이번에 너무 중요하잖아요, 미국에서. 중요하죠. 유엔에서 우리가 지금 북에 대해서 트럼프가 굉장히 세게 했잖아요. 북을 초토화시킬 거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게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수험생이 자격으로 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수험생이 집 밖에 나가는데 뒤에다가 거의 험한 얘기를 한 거랑 저는 똑같이 봅니다. 그 안보나 이런 그